농촌에서 김복룡만 보고 시집 온 사람인데 시끄러라. 아 저건 비매너죠. 그쵸? 예. 아 귀가 쟁쟁해버리네. 예. 그래서 제가 2번을 출마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2번 다 떨어졌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제 남편이 출마했습니다.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출마할 거냐고 아빠가 출마할 거냐고. 이번에는 아빠가 할 거다 했더니 차라리 잘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촌에서의 선거 엄마가 나가서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 자기들 별로 보살피지도 못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정말 정치에서도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24세 대학을 졸업하고 남편 하나 보고 농민운동 한다고 이곳 구례에 내려왔습니다. 친정엄마한테는 구례에 농사지로 간다라는 이야기 입 밖에 내지도 못했어요. 조금 더 옆에 있는 순천에 선생님들 일 도와주러 간다고 살짝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것이 91년도 이곳 구례에 왔습니다. 그래서 구례군 농민의 간사에서부터 구례군 창립총회에 함께 했었던 그런 저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언제나 남편과 함께 구례 농민들의 권익을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벼경영안정 직불금 그리고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이제는 다 하니까 본래 그런갑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정책 하나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와 남편은 구례 곳곳을 다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서명을 받고 한 달, 2달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봤을 때는 참 기가 막힌 일이겠죠. 그리고 또 한 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입니다. 올해로 저희 집에 함께 오셔서 산지 27회가 됐습니다. 둘째 딸 낳고 제가 몸조리를 하고 친정엄마에게 몸조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3-7일이 못 돼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떡애기를 안고 저랑 함께 구례로 내려왔는데 어쩌다 보니 그 길로 광주를 못 가고 지금껏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더 밖으로 나돌았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그래요. 니들 부부는 왜 그렇게 사냐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지성이면 감천한다라는 그 말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김복룡 후보 도의회에서 구례 군민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진보당이라는 딱지를 계속 달고 나오냐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그러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합니다. 처음 내려왔을 때 처음 구례행 버스표를 끊어서 구례로 내려올 때 제 마음 그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했었던 그런 마음 농민들과 함께 내 생을 살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한 든든한 나의 버팀목이다. 제 버팀목뿐만이 아니라 남편과의 약속이고 남편과의 버팀목입니다. 이런 저희들의 삶 이제 더 크게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민 곁에서 주민과 함께 어려운 것이 무엇이고 가려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몇 달 전부터는 짐을 싸시더라고요. 자꾸 짐을 싸요. 저는 그냥 짐을 정리한 줄 알았어요. 그게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 정말 30년을 함께 살아왔던 저희 어머니,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 사람들이 인정받는 정말 도움과 간판 이 정당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온 삶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세상, 그거 하나면 내가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지금 30, 27, 25이 된 제 딸들, 제가 막내딸 3살 때 유치원을 보내고 만세 삼창을 불렀어요. 이제 아이들 다 키웠다. 이제 유치원에서 키워주겠지, 학교에서 키워주겠지. 그때부터 저는 전라남도로, 서울로 여성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막내딸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은우거든요. 은우는 엄마가 없는 줄 알았다고요. 제가 한 번도 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이제 보니까 엄마를 닮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그렇게 미안한 나의 삶이지만 정말 농민들과 여성 농민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지지받고 응원받고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도의원 후보 김봉용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니네들 부부는 좋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서 좋겠다. 가슴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도 정말 처음 20대에 꿈꿨던 꿈 정말 한 변도 변치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서 정말 좋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꿈들 더 크게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희 부부, 그리고 이번에 다시 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봉용 후보에게 적극적인 지지 다시 한번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20살이 되면서부터 세상을 알았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전남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데모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도 권좌에서 대통령이랍시고 떵떵거리고 온 국민을 군림하고 있는 전두환 독재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저도 데모라는 곳에 참여를 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대학을 마치고 농촌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학생운동과 농민운동을 이어서 지금도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의 문제, 지역 주민들의 문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면서 30년을 보냈습니다. 방금 앞에서 모두 연설을 하신 분이 저의 아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싸움도 해봤고 정권과 환경부와 그리고 전라남도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과 싸움을 하면서도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장모님 이야기를 딸이 하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딸 하나 보고 30년 다 돼가도록 하우스 농장에서 일하시면서 사위 딸
뒷바라지 하시다가 지금은 80이 다 되어가면서 치매가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도 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운동원들을 대동하고 수많은 후보들이 이 산동바닥을 휩쓸고 있을 때 저는 저 아내와 내려가야지, 여기서 있어서는 우리 차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방송차 되돌려서 내려갈까 하다가 아, 이러면 안 된다, 마지막이라도 산동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냐 싶어서 이렇게 섰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을 만든 도의원 후보 기호사반 김봉엽,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똑같이 하면 될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가지고. 일단 산동입니다. 제가 지난 2년간 구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산동 주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상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8일 섬진강 수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구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5일 시장이 폐허가 됐습니다. 양정마을 소가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암담했습니다. 섬진강 수해 참사는 정부가 댐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대량 방류해서 생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배상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을 때 저는 피해 주민들을 조직화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650일 동안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환경부를 상대로 국회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청와대를 상대로 이것은 정부가 잘못해서 일으킨 참사이니 정부가 피해주민들에게 배상하라며 싸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정부 잘못 인정했습니다. 아쉬움과 부족함 있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배상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정치인들이 해준 게 아닙니다. 관료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 싸움 피해 주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겁니다. 저 650일 동안 싸움한 기록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해 문제가 정리되는 시점에 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너무도 영광스러웠습니다. 650일 동안에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환경부를 상대로 일궈낸 피해 주민들과 피맺힌 항과 그리고 피맺힌 노력의 결과를 책으로 썼습니다. 어찌 650일 동안
우리가 했던 일들 여기서 몇 분에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마늘 주인 어디 갔대요? 여기 있어요. 피해 주민들의 힘을 믿고 피해 당사자가 수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내면서 일본했습니다. 이 싸움을 시작할 때 높은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구례에. 저는 요 이야기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서동정 국회의원도 자주 왔습니다. 5.1 시장에서 우리 피해 주민들이 섬진강수의 참사는 인재다, 이거 정부가 배상해야 된다 이야기했을 때 이 지역구 국회의원 뭐라고 답하신 줄 아십니까? 조사해봐야 한다, 해봐야 한다, 기다려봐라, 이런 답변이 안 됐습니다. 소위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피해 주민들의 문제,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하지 않고 환경부 그리고 정부 눈치 보면서 두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일하고 계신 분들 다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를 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피해 주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공천권자를 바라보고 그들을 내 눈치를 보면서 정작 피해 주민들이 필요할 때 우리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출마했습니다. 우리 피해 주민들 곁에서 피해 주민들의 문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하나 개척하기 위해서 도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농민수당을 아십니까? 제가 이 앞전 4년 전 도의원 출마할 때 1번 공약이 농민수당을 만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 피해 주민들 농민수당 될 거라고 믿었습니까? 포항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되면 좋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 것이냐. 그러나 저는 도의원에 낙선하고 나서도 주민들과 함께 주민발의로 전라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경상도, 충청도 할 것 없이 농민수당 다 전라남도 따라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 김봉겸 도의원이 되면 올해 내로 농민수당 60만 원 지금 합니다. 너무 적습니다. 1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민수당은 농민수당이 아닙니다. 농가수당입니다. 여성 농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청년 농민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면 올해 안으로 반드시 여성 농민도 청년 농민도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힘 모아서 기어이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제가 산동에 오면 주민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공약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는 휘황찬란한 공약 하지 않겠습니다. 산동은 지리산입니다. 그리고 지리산과 그리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동에 지리산 약초시장을 전라남도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리산 약초시장을 산동의 호남 제1가는 약초시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약초시장이 잘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약초 생산이 안정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산동의 주민들 그리고 구례 주민들 농민들이 약초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약초 생산 단지 지원 사업을 전라남도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맡길 때는 맡기고 지금까지 마루씨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들어가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될 걸 왜 자꾸 힘약한 진보정당 후보로 나오냐고 하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가면 다 변질됩니다. 또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뒤에 주민들의 힘과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의 정치, 새로운 정치 만들기 위해서 어렵지만 진보정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제 초심 잃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진보정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산동 주민 여러분, 저 도의회에서 정말 힘있고 그리고 마음껏 일하고 싶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 도의원은 기호 4번 김봉용 보내주십시오. 도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초심 잃지 않고 산동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